원소는 예주연안군 요양연 출신으로 그가 속한 원씨 가문은 고조 부인 원안부터 4명이나 삼공의 지위에 오른 부안에서 가장 명망 높은 가문으로 그 위세가 천하를 기울일 정도였으니 원소는 말 그대로 금수저 오브 금수저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원소에게는 출생의 약점이 있었으니 원소의 친부는 원안의 삼남 원봉이라는 인물이었으나 친모는 정실 부인이 아닌 천민 출신 첩이었기에 원소는 말 그대로 서자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원봉의 형인 원성이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원소는 원성에게 임양됩니다. 물론 배송지가 지적한 것처럼 애초에 원소가 원성의 친자라는 말도 있지만 훗날 원술의 발언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친부 원봉, 양부 원성설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웅기에 따르면 원소는 어려서부터 용모와 자태가 뛰어났다고 하며 약관의 나이에 벼슬길에 나서 복양연의 장이 되었는데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자신의 친모가 아닌 원봉의 정실 부인이 죽자 벼슬을 그만두고 내려와 3년상을 치렀고 이어서 양부인 원성이 죽자 또 3년상을 치러서 총 6년간 FM으로 운막살이를 한 뒤 망령되게 빈객들과 소통하지 않고 낙양에서 조용히 운거를 했다 합니다. 이는 서자 출신이라는 자신의 약점을 떨쳐내려는 원소의 노력이었는데 결국 이를 통해 원소는 천하의 큰 명성을 얻게 되어 수많은 명사와 협객들이 원소를 보기 위해 몰려와 수레가 거리를 가득 메웠다고 하니 원소의 쇼맨십과 정치력이 돋보이는 결과였습니다. 영웅기에 따르면 원소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신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예로서 동등하게 대하였고 자신을 굽히고 교분을 맺으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으나 조정의 초빙은 거부하고 있었는데 이를 두고 중상시 조충은 원소는 가만히 앉아서 명성을 쌓으며 국가의 부름에는 응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비들과 교류하니 이 아이가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겠소 라고 말합니다. 이에 원소의 숙부인 원회가 원소를 찾아가 그를 꾸짖으며 내가 우리 집안을 말아먹겠구나 라고 말하니 원소는 그제서야 대장군이었던 하진의 명을 받아 출사합니다. 이후 원소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사례교위의 자리까지 올랐고 대장군 하진의 최측근으로 발돋움합니다. 당시 대장군 하진을 주축으로 한 신진 세력과 황관들이 서로 협력과 견제를 하며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는데 중평 6년 황제인 영제가 붕어하자 하진은 원소와 함께 황관들을 주살할 것을 모의합니다. 하지만 하진의 여동생이자 영제의 부인이었던 하태구가 황관들을 제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바람에 하진이 머뭇거리자 원소는 계책을 내어 하태후가 자신들에게 동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려 합니다. 여기서 원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무자비한 수단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간웅의 면모를 보여주는데 그 계책이란 것은 지방에 있는 장사나 호월들을 수도로 불러들여 태후를 협박하는 것이었고 그 일환으로 무맹도의 정원을 시켜 군사 수천 명을 풀어 한 해의 도적이 있는 것처럼 우민 다음 맹진을 불태워버린 뒤 그 불이 수도성 안까지 환히 비추게 하여 하태후를 겁주려 합니다. 하지만 하태후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티며 황관들을 척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에 원소의 계책은 폭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소는 하진에게 결단을 내릴 것을 2-3번이나 촉구했으나 하진은 계속 머뭇거렸고 결국 하진은 먼저 선수를 친 중상시 당규 등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중상시 당규 등은 소제와 진류왕을 인질로 삼아 소평진으로 달아났는데 원소는 황궁에 있는 황관들을 제거하느라 이를 미처 살피지 못했고 그 사이에 진군해온 동탁이 소제와 진류왕을 데리고 낙양으로 입성하여 권력을 쥐게 됩니다. 헌재 춘추에 따르면 권력을 잡은 동탁은 원소를 불러 지금 황제인 소제는 어리석으니 그를 패하고 진류왕을 황제로 옹립하고자 하오 라고 말하자 원소는 반대했고 이에 동탁이 분노하며 이 바보 같은 놈아 내가
천하의 일을 어찌 결정하지 못하겠는가? 내가 한다고 하면 반대할 사람이 있겠는가? 라고 하니 원소는 어찌 천하의 건장한 사내가 오직 동공뿐이겠습니까? 라고 말한 뒤 패도를 꺼내 가로로 눕히고 읍한 다음 기주로 떠났다고 합니다. 동탁은 도망친 원소를 처벌하려 했으나 주비, 오경, 하옹 등이 원소를 은밀히 도와주기 위해 동탁을 설득하며 원소를 처벌하지 않고 사면한다면 오히려 우왕거리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였기에 동탁은 이를 믿고 원소를 기죽은 발해태수로 임명합니다. 기주로 온 원소는 본래라면 하루빨리 군을 일으켜 동탁을 토벌하려는 계획을 가졌으나 기주목 한복의 견제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영웅기에 따르면 동군태수 교모가 삼공의 공문서를 위조해 동탁의 죄악을 진술한 내용을 담은 뒤 전국에 돌려 거병하자고 하였기에 천하가 들끓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한복은 할 수 없이 태세를 따라 원소와 힘을 합쳐 군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초평원년 후장군 원술, 기주목 한복, 예주자사 공주, 연주자사 유대, 한해태수 왕광, 발해태수 원소, 진류태수 장막, 동군태수 교무, 산양태수 원유, 제북상 포신 등이 협력하여 반동탁 연합군을 결성했고 원소가 맹주로 추대됩니다. 맹주인 원소를 위시한 10만에 이르는 군세가 낙양으로 진격하며 동탁의 군대와 전투를 치렀으나 동탁의 정예군에게 번번이 박살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원술의 수하였던 송견의 활약으로 승기를 잡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낙양을 지킬 수 없게 된 동탁은 낙양을 초토화시킨 뒤 장안으로 천도해 버립니다. 이때 원소는 한해에 장막, 유대 교무, 원유는 진류군 산조연에, 원술은 형주 남양군에, 공주는 예주 영천군에, 한복은 업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앞서 전투로 동탁의 군대가 강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병사들을 진격시킬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반동탁 연합군은 겉으로는 한항시를 복원하고 역적 동탁을 토벌하겠다는 가치로 모였으나 실제로는 각자의 이득을 위해 움직이고 아니나 따지는 오합지졸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끝까지 동탁과 맞서려고 한 조조는 혼자서 분투하다가 박살났고 같은 연합군 소속인 유대와 교모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 유대가 교모를 죽이는 사건까지 발생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원소는 한복을 포함한 연합군의 장수들과 논의를 하여 헌재는 나이가 어리고 동탁의 핍박을 받고 있는 데다 생전의 유무도 알 수 없다고 말한 뒤 종실의 어른인 유주목 유우를 황제로 추대하려 합니다. 그러나 유우는 역모에 동참하지 않겠다며 황제가 되는 것을 거절하였고 뒤이어 황제의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라는 권유도 거절해버립니다. 이렇게 새로운 황제를 세운 뒤 권력의 중심에 서려고 했던 원소의 계책은 실패로 돌아갔고 낙양이 초토화되어 목적을 잃은 반동탁 연합군은 자연스럽게 해체됩니다. 반동탁 연합군이 해체되자 원소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는데 일단 거점이 없어 군량미가 매우 부족했고 한해에서 합류한 장양과 흉노 선우 어부라의 병력이 있었지만 이들은 직속 수활하기보다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 별개의 세력이었습니다. 게다가 앞서 나왔듯이 기주목인 한복은 겉으로는 원소와 협력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원소의 세력을 견제하며 지급하는 군량을 줄이는 행태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원소의 상황은 풍전등화에 가까웠습니다. 영웅기에 따르면 이때 원소의 측근인 옹기가 원소에게 공선찬을 끌어들여 한복을 공격하게 만든 뒤 두려워하는 한복을 설득해 기주를 넘기게 하면 기주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조언을 해주었고 원소는 그대로 계책을 실행합니다. 이후 공선찬의 군대가 안평에서 한복의 군대를 공격해 격퇴시켰고 동탁 토벌을 명분으로 삼아 기주로 진격해오니 한복은 겁을 집어먹습니다. 이에 원소는 고관과 순심을 보내 한복을 설득시켰고 옹기의 예상대로 한복은 공선찬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대로 기주를 원소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 결과로 원소는 비옥 한 땅인 기주를 차지할 수 있었고 전풍, 조수, 신배,
장압 같은 인재들도 얻었으니 계책 한번 잘 써서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연희에서와는 달리 정사에서의 원소는 신흥 세력 수준이었고, 공손차는 북방 이민족들을 공포로 몰아갈 정도의 군세를 지닌 깡패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본래 원소와 공손찬의 사이는 앞서 한복을 함께 털어먹은 것처럼 그리 나쁘지 않은 관계였으나 한 사건을 계기로 극도로 나빠집니다. 그것은 바로 공손찬의 동생인 공손올이 죽게 된 사건이었는데, 과거 원소가 주우를 예주자사로 삼아 원술의 수하였던 송견의 본거지를 공격해 취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 주우는 형제인 주왕, 주운과 함께 원술과 지속적으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마침 공손찬은 유 관련 문제로 원술에게 자신의 아우 공손올과 병사 1,000명을 보내 우호 관계를 맺으려 했었는데, 원술은 공손올을 송견과 함께 주운, 주왕을 공격하는 전투에 내보냈고, 이 전투에서 공손올은 유시에 맞아 전사해 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공손찬은 분노하며 내 동생이 죽은 것은 모두 원소에게서 비롯되었다 라고 말한 뒤 대군을 이끌고 진격하여 반하에 주둔한 다음 원소에게 보복할 것이라 선언합니다. 이에 원소는 깜짝 놀라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발해 태수의 인수를 공손찬의 종제인 공손범에게 주어 그를 발해군으로 보내 공손찬과 화의를 맺으려 했으나, 공손범은 중재를 하기는커녕 그대로 발해의 병사들을 이끌고 공손찬에게 합류하여 그가 청주와 서주의 황건적을 격파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이 전투를 통해 공손찬의 군세는 더욱 막강해집니다. 그리고 공손찬은 그 기세를 이어 엄강을 기주자사, 전해를 청주자사, 성경을 연주자사로 삼고 각 군현의 관리를 배치하며 원소의 영토를 침범하였기에, 원소는 어쩔 수 없이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공손찬과 한판 크게 붙을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개교에서 공손찬의 군대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영웅기에 따르면 원소와 공손찬의 군대는 개교 남쪽 20리에서 만났는데, 공손찬의 군세는 보병 3만 명이 방진을 이루었고, 기병이 양 날개가 되어 좌우 각각 5,000기가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손찬의 정예부대 백마이종은 중견이 되어 두 부대로 나뉜 뒤 좌견은 우측을 향해 활을 쏘고 우견은 좌측을 향해 활을 쏘아댔으며, 그 깃발과 갑옷이 천지를 빛나게 비추었다고 하니 그 군세가 어마어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 원소의 군세는 그리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과거 양주에서 오래 지내어 북방의 기병을 제압하는 방식을 잘 알고 있었던 국이라는 인물이 정예병 800명을 이끌고 선봉에 섰고, 그 뒤를 강로부대 1,000명이었으며 원소 자신은 후방에서 보병 수만 명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공손찬은 적의 선두 병력이 적은 것을 보고는 곧바로 기병을 보내 그들을 박살내려 했는데, 국위의 병사들은 모두 방패를 아래에 숨겨놓고 움직이지 않다가 적의 기병이 수십 보에 이르지 않은 거리에 도달하자 이내 동시에 일어나 방패를 진 뒤 크게 고함을 치며 곧장 앞으로 돌진했고, 뒤에 있던 강로 부대가 엄청난 양의 화살을 발사하니 공손찬의 기병은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하지만 국위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적진으로 진격해 들어가 기주자사 엄강과 그의 갑병 1,000명의 목을 베어버리자 공손찬의 군대는 대열이 무너져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국위는 그대로 공손찬의 본진을 향해 돌격해 들어갑니다. 이에 공손찬의 후위에 있던 병사들이 국위의 군대를 막으려 했으나, 국위는 이들을 모두 격파하고 마침내 공손찬의 진영에 도착해 그의 대장 깃발을 뽑아버리니 남아있던 공손찬의 병사들도 모두 퇴각해 버립니다. 이때 원소는 후방에 있다가 공손찬의 군대가 패배하는 것을 보고는 진격을 하다 말에서 내려 안장을 풀어놓고 휴식을 취했는데, 그는 다 이겼다고 여겨 방비를 갖추지 않고 강로 부대 수십 명과 배급 병사 수십 명만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달아났던 공손찬의 기병 2,000명이 다시 돌아왔다가 원소와 마주쳤고, 그대로 원소를 여러 겹으로 포위하며 공격해 들어옵니다.
원소의 주위로 화살이 비오듯이 쏟아졌기에 곁에 있던 전풍이 원소를 데리고 빈 담 속으로 피신하려 했으나 원소가 투구를 땅에 벗어 던지며 대장부가 적을 두고 마땅히 앞에서 싸우다 죽어야 하거늘 어찌 담장 사이로 들어가겠는가 라고 말하고는 강로 부대를 앞세워 공손찬의 기병에 대항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공손찬의 기병들은 상대가 원소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에 원소의 격렬한 저항에 맞서며 차츰 물러나다가 구기가 원소를 도우러 오자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소는 개교 전투에서의 완벽한 승리를 통해 공손찬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됩니다. 영웅기에 따르면 원소는 공손찬의 군대를 격파하고 남으로 박낙진에 도착하였는데 위군의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켜 흑산족 우독과 연합하여 업성을 함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로 인해 집을 업성에 둔 원소의 빈객과 장수들은 모두 걱정하고 두려워했으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까지 있었으나 원소는 태연자약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과거 위군의 관리였던 흑산족 도승이 반란에 동참하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원소의 집안과 여러 의관 중 주내에 있던 것을 싣고 호송하여 원소를 찾아오자 원소는 곧바로 군대를 진격시킵니다. 원소는 5일 동안 포위 공격을 감행하여 흑산족 우독을 격파하고 반란에 동참했던 자들을 모두 참살해버리니 참수된 수급의 개수만 수만 급이었다고 하며 이 전투를 통해 다시 업성을 되찾습니다. 이후에도 원소는 공손찬, 흑산족 우두머리 장년의 세력과 여러 차례 전투를 벌이며 일진일퇴를 반복하다가 공손찬이 유우를 죽여 유우의 세력과 반목하게 되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우의 세력을 받아들이며 그들과 연합해 공손찬을 공격해 격퇴시키니 공손찬은 유주역경으로 달아나 성벽을 쌓은 뒤 들어박힙니다. 흥평 2년 원소는 우장군에 임명되었는데 그의 헌재는 이각과 곽사의 횡포를 피해 장안에서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선은 원소에게 억도의 황궁을 지어 헌재를 맞아들여 협천자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곽도와 순우경이 반대합니다. 하지만 조선은 끝까지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지금 조정을 영접함은 의로움을 얻는 것이며 시에도 적합한 것이니 만약 이를 서둘러 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먼저 행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으나 원소는 본래 헌재가 황제가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었고 과거 유우를 황제로 추대하려 했던 자신의 전적 때문인지 저수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 건안 원년 조조가 헌재를 맞이하여 허도를 도읍으로 정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관중 지역이 모두 조조에게 기부하였고 수많은 인재들이 조조의 밑으로 들어오니 조조의 세력은 점차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조조는 황명으로 조서를 보내 원소에게 충심을 보이라며 꾸짖은 뒤 스스로 대장군이 되고 원소는 퇴위의 업으로 봉하였는데 원소는 조조의 직위가 자신보다 높은 것을 부끄럽게 여겨 직위를 받지 않고 거부합니다. 헌재 춘추에 따르면 원소는 화를 내며 조조는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내가 번번이 그를 구해주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은혜를 배신하고서는 천자를 끼고 나를 호령하려 하는구나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러자 조조는 자신이 선을 넘었다고 여겼는지 매우 두려워하며 원소에게 관직을 양보하였고 빚진 원소를 계속 달랬다고 합니다. 이렇게 협천자의 위력을 알게 된 원소는 천자를 자신과 가까운 곳으로 옮기고자 하여 조조에게 허도는 땅이 낮고 습기가 많으며 낙양은 폐허가 되었으니 마땅히 견성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으나 조조는 당연히 거부합니다. 이에 전풍이 원소에게 도읍을 옮길 계획을 내놓았으나 애초에 조조가 이를 따를 리 없으니 빠르게 허도를 습격하여 천자를 모셔 받들고 조령을 구실로 움직인다면 천하의 그 명성이 울려 퍼질 것이니 득실을 따졌을 때 최상의 방법입니다. 만약 그리하지 않는다면 끝내는 사로잡히게 될 것이니 후회하더라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라고 조언했으나 원소는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건안 4년 원소는 역경을 포위해 함락시킨 뒤
공선창과 그 잔당들을 일도에 해소시켜 하북을 평정하는 데 성공합니다. 전약에 따르면 하북을 차지한 원소는 스스로 적이 없다 생각했고 그를 따르는 무리만 수십만이었기에 점차 교만해졌으며 주부 경포를 시켜 붉은 덕은 쇠진하였고 원신은 황윤이 되니 마땅히 하늘의 뜻에 순응하십시오. 라는 말을 하게 한 뒤 휘하 장수와 관리들에게 경포가 한 말을 들려주며 스스로 황제가 되려 했으나 그의 생각과 달리 휘하 장수와 관리들이 경포가 요사스럽고 망령되었다고 말하며 그를 주살해야 한다고 말하자 원소는 경포를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원소는 스스로 황제가 되려는 야심이 있었기에 결국 조조를 공격해 허도를 차지할 마음을 먹습니다. 이에 조수 전풍은 장기전을 취할 것을 고하며 반대했으나 곽도, 신배가 때를 놓치기 전에 조조와 결전을 하자고 주장했기에 원소 입장에서는 빨리 천하 통일에 다가가고 싶었는지 몰라도 곽도와 신배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하여 원소는 신배 봉기에게 군사를 통솔하게 하고 전풍, 순심, 허유를 책사로 삼고 안량과 문추에겐 군사를 거느리게 하고 정예병 10만과 기병 1만 피를 선별해 장차 허도를 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유비가 조조의 곁을 떠나 서주에서 거병해 조조와 맞서고 있었는데 건한 5년 조조가 직접 나서서 유비를 정벌하려 합니다. 이에 전풍은 원소에게 조조의 배후를 습격하자고 설득했으나 마침 그때 원소가 가장 아끼던 삼남인 원상이 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원소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전풍은 분노하며 만나기 어려운 기회를 잡았는데 어린 자식의 병 때문에 그 기회를 그르치다니 애석하도다 라고 말했고 원소는 전풍의 발언을 듣고는 전풍을 싫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원소가 가만히 있는 사이에 유비는 조조에게 패한 뒤 원소를 찾아왔고 원소는 유비를 받아들이고는 군을 일으켜 허도를 치려합니다. 하지만 이때 전풍이 반대하며 앞서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곧바로 실행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간언합니다. 이에 원소는 전풍이 계속 자신을 거슬린다고 생각해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게다가 앞서 곽도가 조수를 참언하자 그 말을 그대로 믿고는 전군을 통솔하는 감군 역할을 맡고 있던 저수의 권한을 3개로 나누어 곽도와 수무경에게 주어 저수의 권한을 축소시켜버리니 원소는 조조와의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 2명을 사실상 전투에서 배제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처럼 원소가 전풍과 조수의 발언을 무시하고 계속 배제시키는 선택을 한 이유가 기주호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굳이 전쟁을 앞두고 이런 일을 진행시켰다는 것이 의문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원소에 넘치는 자신감의 발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건한 5년 2월 원소가 먼저 곽도, 수무경, 안량을 보내 백마에서 봉군태수 유연을 공격하게 하였고 원소 자신은 군을 이끌고 여양에 도착해 황하를 건너려 합니다. 그해 4월 조조가 직접 군을 이끌고 진격해 왔는데 원소는 조조가 유연을 구원하려 할 것이라 생각했으나 조조는 연진에 도착해 황하를 건너 원소의 배후를 공격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에 원소는 즉시 군사를 나누어 서쪽으로 가서 조조의 도하를 대비하게 했으나 이것은 조조군 책사 순유의 계책으로 조조는 원소가 병력을 나눈 사이에 백마로 진군하여 안량의 군대를 공격합니다. 안량의 군대는 예상치 못한 조조군의 등장에 놀라며 조조군과 맞섰으나 당시 조조의 밑에 있었던 관우에 미친 듯한 활약으로 안량은 참수당했고 원소의 군대는 첫 패배를 정립합니다. 이후 원소는 하수를 건너 연진 남쪽에 진영을 쌓고 문추와 유비를 보내 조조를 추격하게 했는데 이에 조조 휘하 장수들은 두려워하며 지중 수레를 버리고 철수하여 군영을 지키자고 했으나 순유는 오히려 지중으로 적을 유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순유의 계책에 빠진 문추의 군대는 지중 수레에 있는 물자를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다 진영이 어그러졌고 조조는 이를 놓치지 않고
병사들을 진군시켜 문추의 군대를 쳐부수고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렇게 초전에서 원소의 명장인 알량, 문추가 모두 죽임을 당하자 원소군의 사기는 크게 요동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황은 여전히 원소에게 유리했는데 애당초 원소의 군세가 더 강하기도 했고 하북에서 나오는 군량미로 보급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조조군은 상대적으로 원소군에 비해 군세가 약했고 군량미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건한 5년 8월 원소가 점차 진영을 연결해 전진시키며 모래언덕에 의지해 둔영을 세웠는데 그 길이가 동서로 수십 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에 조조도 둔영을 나누어 원소와 대치하며 합전을 벌였으나 역부족이었고 병력의 2에서 30%가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원소는 높은 막루를 만들고 토산을 만든 뒤 조조군의 진영 안으로 활을 쏘아댔고 이에 화살이 마치 비처럼 쏟아져 조조군 병사들은 이동할 때마다 방패를 덮었어야 했기에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원소의 공세로 조조는 허도로 도망칠 생각까지 했다고 하니 조조는 벼랑 끝에 몰린 상태였습니다. 조조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끝까지 버티며 따로 소왕과 사환을 보내 원소군의 군량 보급을 방해합니다. 건한 5년 10월 계속된 조조의 군량 운반 습격에 원소는 순우경에게 군사 만여 명을 주어 대규모 식량 운반 수레를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마침 원소의 책사였던 허유가 원소에게 불만을 품고 조조에게 와서 원소의 군량미가 쌓여있는 오소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조조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예병을 이끌고 오소를 기습하려 합니다. 하지만 원소군도 바보가 아니었기에 조조가 오소를 습격할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저수는 병력을 따로 파견해 순우경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원소는 따르지 않습니다. 이어서 장압도 원소에게 순우경에게 지원군을 파견해야 한다고 했으나 곽도가 이를 반대하며 오히려 조조의 본진을 치면 조조는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 말했기에 원소는 곁에 있던 장남 원담에게 조조가 순우경을 격파하더라도 내가 저들의 본영을 함락한다면 조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뒤 장압과 고람을 보내 조조의 본진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러나 장압과 고람은 조조의 본진을 함락시키지 못했고 조조는 그 사이에 순우경의 군대를 패퇴시키고 원소가 따로 보낸 지원군도 격파한 뒤 오소에 있는 군량미를 모두 불태워버리니 그 소식을 들은 장압과 고람은 그대로 조조에게 항복해 버립니다. 이로 인해 원소군은 크게 무너지며 박살나버렸고 원소와 원담은 단기로 도망쳐 강을 건너 여양으로 가 장수 장이거의 진영 안으로 무사히 도착합니다. 원소는 장이거를 보고는 그의 손을 잡으며 내가 비록 대장이지만 지금은 당신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니 장이거는 영을 내려 원소가 건재함을 알렸고 이 소식을 들은 원소의 패잔병들은 다시 원소의 밑으로 집결합니다. 그러나 원소와 합류하지 못한 병사들은 조조에게 항복했는데 조조는 이들을 모두 생매장시켰고 이때 8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원소가 조조와의 결전에서 패배하자 기주의 많은 성읍이 원소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원소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돌아다니며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모두 제압하며 여전히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조조와의 전쟁에서의 패배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건한 7년에 병에 걸려 급사해 버립니다. 게다가 원소는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고 죽어버렸기에 원소의 장남 원담과 삼남 원상이 후계자 자리를 두고 다투게 되었고 휘하 관리와 장수들도 두 파벌로 나뉘어 버렸기 때문에 원가의 앞날은 어두웠습니다. 원소는 조조와 어릴 적부터 교문이 있었다고 하며 조조를 친근히 대우하려 했던 기록이 있는 반면에 조조는 반대로 원소를 극혐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원소와 조조가 반동탁 연합군이었던 시절에 원소가 옥으로 된 도장을 하나 얻어 조조와 함께 앉아있는 자리에서
팔꿈치를 향해 들어보이니 조조는 원소를 비웃고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보밀의 일사전에 따르면 원술의 모친이 죽어 장례를 치렀는데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고 이때 조조도 장례식에 참석했었는데 왕균이라는 인물에게 천하가 장차 어지러워지면 난을 일으킬 우두머리는 필시 이 두 사람일 것이요. 나는 천하를 구하고 백성을 위하고자 하니 먼저 이 두 사람을 주살하지 않으면 난이 시작될 것이요. 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처럼 조조는 원소를 적대시했지만 원소는 조조가 거점을 구하지 못했을 때 표를 올려 조조가 동군 태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고 도경과 싸울 때는 병사를 지원해 주었으며 조조가 여포와의 전투에서 승기를 잡지 못하고 군량미 부족으로 힘들어하자 조조의 가솔들을 업으로 불러들이는 조건으로 군량미를 보내주겠다는 제안도 합니다. 이와 같이 조조가 협천자를 해서 세력을 불리기 전까지는 원소의 휘하 세력에 가까웠는데 이러한 과거 때문인지 조조는 원소와 싸우기에 앞서 원소에 대한 열등감을 표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순우, 곽가 등의 책사들은 조조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원소를 비하하고 그를 지켜 세워주는 발언을 했다 합니다. 조조는 원소가 죽은 뒤 원소의 본거지였던 업성을 점령하게 되자 수많은 망감이 교차했는지 원소의 묘를 찾아가 제사를 지내고 고굴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원소의 처를 위로하고 그 일족들을 풀어주고 빼앗은 보물도 되돌려 주었고 비단과 송 같은 선물도 하사한 뒤 관에도 명령을 내려 항상 온갖 사람들에게 충분한 양식을 제공하라고 했다 합니다. 원술은 원봉과 정실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원소와 이복 형제 사이였는데 원소가 자신의 모친의 3년상을 FM으로 치러 명성을 얻는 것을 보며 원소를 재수없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봅니다. 원소는 원술과 크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지만 예주를 두고 다퉜던 사건과 원소가 유우를 황제로 추대하려는 것을 원술이 반대한 사건을 통해 둘의 사이는 극으로 갈리게 됩니다. 이에 원소는 유표, 조조와 동맹을 맺었고 원술은 홍선찬, 도경과 동맹을 맺어 서로를 견제했으니 군웅할고 초창기는 원가 내전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원소와 원술의 갈등이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게다가 원술은 홍선찬에게 원소는 원씨의 자식이 아니라는 편지를 보냈고 수많은 호걸들이 원소에게 기부하자 분노하며 천한 것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우리 집 종놈을 따르는구나 라고 말했기에 이 이야기를 들은 원소는 대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하복을 평정하며 크게 성공한 원소와 달리 원술은 스스로 황제가 되려고 하다 망해버렸고 살기 위해 그래도 같은 가문 출신인 원소가 있는 기주로 가려 했으나 조조가 보낸 유비가 길을 막아버리자 둘러가던 도중에 병에 걸려 죽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비는 원술의 죽음에 일조한 인물이었으나 훗날 원소는 유비가 자신에게 몸을 위탁해오자 원술에 대한 말을 언급하지도 않고 극진히 대접해 준 것을 보면 원소는 원술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소가 6년상을 FM으로 치러내는 것을 보고 그래도 어느 정도 효심이 강했기 때문에 그 오랜 기간 동안 운막살이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소가 동탁을 피해 낙양을 떠나 기주로 향했을 때 친모를 포함한 자신의 일족들을 챙기지 않았고 이후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되었을 때도 낙양에 남아있던 일족들의 안위를 챙기거나 걱정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 6년상을 치른 건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간웅이라는 단어가 조조보다 더 잘 어울리는 인물이 원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소는 앞서 언급되었듯이 자신이 황제가 되려고 하면 신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간보기 위해 경포를 이용했다가 일이 틀어지자 그대로 그를 죽여버렸고 친위였던 장막이 자신을 꾸짖자 조조를 시켜 그를 죽이려 하였고 자신이 하복을 평정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저수와 전풍을 토사구팽했으며 흑산적 장면과 싸울 때 도움을 준 여포를 암살하려 하였고 개교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구기도 제거하는 등
숙청이 무엇인지를 거리낌 없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조보다 먼저 원소를 찾아갔던 순우, 곽가는 원소의 말과 행태를 보고는 그를 떠나 조조에게 갔고, 관도대전 당시 장합이 조조에게 그대로 항복해 버린 이유도 아마 원소가 패배한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헌재춘추에 따르면 원소는 사람됨에 인정이 있고 정치가 노그러워 백성들이 그를 존경했다고 하며 하북에선 지체 높은 사대부에서 비천한 안악내에 이르기까지 원소에게 불만이 없었기 때문에 원소가 죽자 온 도시의 저작거리가 통곡과 눈물로 덮였으며 심지어는 부모의 상을 치르는 자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를 봤을 때 원소는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는 정치력 만렙의 인물이었거나 아니면 일반 백성이나 자신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덕을 베풀고 엄청 반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도대전 전후로 원소가 조조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원소가 바보같이 전면전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계획했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원소는 조조를 치기 전 조조의 배후에 있는 장수와 손을 잡으려 했지만 가후의 반대로 송사되지 못했고 유표에게도 지원을 요청했으나 유표는 말만 동의하고는 지원군을 보내지 않고 관망을 하였으며 조조가 소환과 사환을 보내 원소의 군량 운송을 방해하고 장패가 청주로 진입하여 원소의 후방을 유린했던 것처럼 원소도 유비를 통해 조조의 배후를 공격하고 군량 운반을 방해하려 하였고 실제로 예주의 많은 군연이 원소에게 호응하여 조조에게 반란을 일으켰으나 조인, 이통 등의 장수들이 활약하며 다 막아내는 바람에 큰 타격을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원소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